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연끌을 하겠다는 위험하고 한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걸 어차피 다 갚을 것이라 라는 각오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뭐 수도권에 연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들 많은데 가장 힘든 분들 그 중에 한쪽을 꼽자면 아마 연끌 하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끌 한 입장이라 생각해봐도 지금 누구보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볼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적으로 9평 타입이 한 10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8, 9억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아파트 대출금이 5억 정도 됩니다. 연끌 하시면 6억까지 받았겠죠. 뭐 그렇게 받으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심한 분들 10억까지 받았다 하더라고. 야, 간도 큽니다 진짜. 간도 커요.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요즘에 자, 대출 금액을 5억으로 잡고 대출 기간을 360개월, 보통 30년이니까 연이자를 얼마나 잡을까? 5.5? 5.5로 잡을게요. 6으로 잡자. 6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와. 그러니까 30년 동안 300만원 갚아야 돼. 한 달도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기준이 일단 대출 금액이 5억이고 상환기간이 30년, 360개월, 연이자가 6% 잡았을 경우 매달 한 300 정도. 근데 이 정도 나갈 겁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적게 나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 숨만 쉬어 300만원. 많이 내는 사람은 400까지 내요. 450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원금이자 갚는데 이 정도까지 낼 거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끌할 당시에는 금리가 이 정도 높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2점대 중후반이었어요. 낮은 것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문제가 뭐예요? 변동금리잖아요. 변동금리. 예. 이제 시중 금리에 따라 이제 금리가 변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오를 거라 예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대략적으로 서울 쪽이나 아마 원금이자 한 300 이상, 아마 더 나간 분들 많을 거예요. 한 350에 400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정도 나갑니다. 이 부담이죠, 부담. 거기다가 이제 뭐 이분들 보면 뭐 보험도 있을 테고 아파트 관리비, 뭐 생활비 이런 거 나가면 꽤 많이 나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게 쉬운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네. 거기다 물가도 많이 올랐죠. 연끌다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지금 뭐 일자리 사정도 안 좋아서 지금 연끌 하신 분도 가장 걱정이, 지금 다니는 직장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그만두게 된다면, 소득이 감소한다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지금 낸 돈보다 더 많이 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연끌 하신 분들은 이렇게 30년 동안 매달 갚아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죠. 왜냐하면 연끌 하신 분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살려고 집을 산 게 아니라 이 집을 최대한 이제 비싸게 받아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팔고 나오려고 그 목적으로 사는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집값이 자기가 살 때랑 비교해서 오르지가 않아요. 내려갔죠 이게. 네. 지금도 여러분 서울 같은데 집값 보면 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안 팔려요 여러분. 안 팔려. 지금 몇 달째 아파트 내놨는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냥 비싸거든요. 지금도 비싸거든. 지금도 저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과거랑 다르게 대출을 순순히 해주지 않습니다. 연끌할 때는 은행에서 막 밑도 끝도 없이 대출을 좀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해줘.
은행도 아는 거야. 지금 연끌하시는 분들 버티기 힘드니까. 경매시장에 아파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조건도 까다롭게 부르고. 그래서 앞으로 연끌하신 분들은 점점 갚아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애초에 연끌한 것 자체가 잘못됐죠. 뭐 집을 살 때 당연히 대출 받을 수 있죠.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대출 받은 거잖아. 그리고 집 하나 가지고 뭔가 좀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큰 이유를 보기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앞으로 연끌하신 분들 중에 못 버티는 분들 좀 많이 생길 겁니다. 버티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올해부터 한 몇 년간은 고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금리가 오는 순간이 올 텐데 아마 금리가 조금씩 올리면 이제 연끌하신 분들이 못 버티고 이제 백기투항하는 분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연끌하신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뭐 집을 사더라도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맞게 대출 받으시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몫 잡으려고 그렇게 집을 사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 말도 안 됩니다. 웃돈 주고 넘길 생각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거고, 지금도 우상향한다는 기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도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뭐 노른자 땅이 있는 곳은 수요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있으니까. 뭐 그런 곳이야 뭐 거래가 될 테지만 뭐 그런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도 생각해봐. 뭐 강남 말고는 뭐 모든 지역이 다 인기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점점 다 안 하고 있죠.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그런 아파트같이 넓은 집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아파트가 아닌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아파트 사는 이유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크단 말이야. 여자들이 아파트 원하는 것도 있고 자녀 키우기 좋다 보니까. 근데 점점 자녀가 없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서울은 오히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더 많아.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필요가 없어. 아파트 수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애초에 9평타입 아파트가 뭐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인 가족이 아니잖아 지금. 4인 가족 얼마나 돼? 4인 가족 하려면 자녀를 둘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낳는데, 거기다 이제 결혼도 안 하잖아요.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입장에서 그런 넓은 집 필요가 없어. 관리하는데 돈만 많이 들고 그 집을 살 만한 여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좁은 집, 작은 집이 더 인기가 많겠죠. 지금 지어진 아파트도 대부분 9평 84 타입이야. 59 타입하고. 근데 84나 59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사실 그렇게 무조건 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집 살면 좋지, 좋은데 그런 집 살려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이 이제 무턱대고 무리해서 대출받을 좀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분들은 아파트 원하지 않으니까. 아파트 살만한 어떤 구배적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안 좋은 거죠. 서울 같은 경우 요즘에 학교 감소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워낙에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은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요즘 공인중개사도 아파트 거래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랑 이제 원룸, 월세로 먹고 삽니다. 월세 거래로. 그건 수요가 있거든. 아무리 1인 가구들이 그런 데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찾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웃돈 주고 넘길 생각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거고, 아직도 우상향한다는 기대심리. 예. 근데
기대 심리라기보다는요, 이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희망이 없거든요, 영끌족은. 예.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대 심리라기보다는 그냥 요거 동아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우상향 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상향 할 수 있는 기미가. 애초에 우상향 하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집값이 이 정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집값도 사실 타운이 없습니다. 애초에 무슨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광신호 같은 말을 믿은 영구적이 잘못한 거죠. 뭐 아파트 공간 없으면 사람들 못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파트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 근데 지금 영구적 입장에서는 저는 우상향 한다는 마인드 없으면 못 살아요. 맹정신으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승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고 매달 갚아가는 원금 이자는 불안하게 겨우겨우 갖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고, 아직 기간 한참 남았는데 혹시라도 못 갖게 되면 경매 넘어가 어떡하지 이러고 불안심이 있고, 매번 갚아 나가는 일이 쇠가 빠지게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 동아줄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근데 우상향이 되겠냐고요. 인구 감소하고 있는 눈에 보이잖아요. 애도 적게 낳고 맞잖아요. 이혼율도 높고 혼인건수 감소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점 결혼하는 수가 적잖아요. 서울은 1인 가구 거의 뭐 집단화 돼버렸잖아. 1인 가구들은 내가 산 아파트 찾지 않을 거고. 우상향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대가를 좀 세게 치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고비지만 앞으로 더 고비야. 앞으로 점점 더 고비예요. 앞으로 뭐 사람들 중에 저 아파트 살만한 어떤 능력 있는 분들 얼마나 있겠냐고요. 이게 사람들이 겁나서 대출 같은 거 안 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 대출을 자빠지는 사람들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연구적 본인들도 안 자빠지셔야 됩니다. 근데 참 걱정됩니다. 위태위태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아파트 경매에 연구적부터 못 붙어가지고 아파트 내놓은 분들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죠. 아파트 경매 시장에 내놔버리면 오히려 연끌을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뭐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딴 마인드로 뭐 집을 사지 마시고, 거기다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